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새나라 자동차의 시발차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국가의 독자적인 모델의 시초는 바로 이 녀석 포니이다. 1975년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독자적인 모델의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엔진이나 미션은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들여왔기에 시발차와 다른 게 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차체를 디자인하고 각 부품들을 배치하며 연구 개발했다는 데에서 포니는 대한민국 자동차의 시초로 추앙받았다. 물론 디자인에 있어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노가 참여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가를 지불하는 데이고 본격적인 고유 모델로서 국내 첫 양산에 성공한 자동차가 되시겠다. 외형으로는 당시 해외 유명 자동차에게 뒤처지지 않았으며 미쓰비시와의 기술 제휴로 엔진에서도 안정감이 있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포니도 개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형 디자인은 물론 개발에 있어서도 영국인이 사령탑으로 있었기에 진정한 우리나라 자동차가 맞느냐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질문을 던져본다.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한 BMW는 어느 나라 차인가? 발터드 실바의 아우디들은 또 어느 나라 차라고 봐야 하는가? 물론 대한민국의 첫 자동차라는 타이틀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달고 첫 수출길에 오른 것만으로도 포니는 그 증거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오늘 말할 것은 포니의 역사보다는 이 녀석이 생산되기 시작한 1975년부터 1990년도에도 지금처럼 카푸어가 있었는가이다. 카푸어, 흔히 자신의 자산보다 가분한 차를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정확히는 그 차를 소유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서 재산을 갉아먹듯 생활이 피폐해져가는 사람을 말하겠다. 차는 용기로 산다는 개똥 같은 명언을 앞세워 남들에게 자신의 허세를 올바른 행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다. 보다 이쁘고 보다 빠르고 보다 크고 보다 비싼 차로서 자신을 뽐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스스로 망가져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정한 카푸어라 하겠다. 물론 적게 벌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로 자산의 기준보다 좋은 차를 소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주위에 죽는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힘겨움을 토로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카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할부를 시작하려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차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첫 할부는 1967년 현대자동차에서 시작되었다. 고가의 물건을 값을 나누어 치르는 것이 당시에는 획기적인 생각이기도 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지만 값이 비싸 망설여지거나 당장 가진 돈이 없다면 솔깃한 얘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할부 제도는 그 당시에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국내에 도입하는 첫 과정이니 신분이나 재력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고 있었다. 당시 현대자동차에서도 독자적인 모델이 하나도 없었고, 외국에서 기술 제휴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오늘날의 할부보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할부 제도를 만들고도 그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에 회사의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힘을 아끼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기술 제휴로 자동차를 조립해주고 수리해주는 사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 모델의 자동차를 탄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포니가 탄생했다. 스킨체인지라 불리는 일명 껍데기만 바꾼 독자 모델이지만 처음으로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일 수 있는 차가 탄생한 것이다. 1975년 12월에 출시한 이 녀석은 다음해 국내에서 판매 1726대라는 기록과 비록 5대지만 첫 해외 수출을 기록하며 이어 40대가 다른 국가로 추가 수출되었다. 1726대 판매에 45대 수출이 뭐가 놀라운 기록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 대한민국 판매 차량의 약 43.5%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니 엄청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니의 생산 및 판매 기록은 해가 갈수록 경신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에서 시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할부 제도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격의 기준은 많이 까다로웠다고 했다. 심사의 벽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 당시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포니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수 있었다고 하니 알만할 것이다. 포니의 출시가는 당시 228만 9,200원 선이었고,
당시 일반적인 급여 수준은 4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포니의 할부를 낸다는 것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포니를 끈다는 것은 부의 상징과도 같았다. 물론 어마무시한 부자들은 그때도 외제차를 탔겠지. 당시에도 이러한 제도에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있지도 않은 사업체, 즉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서류를 조작하고 탁 트인 곳에 있는 건물에 회사 비슷하게 꾸며 포니의 할부만을 노리는 브로커들 말이다. 이들은 처음 포니 할부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대행해주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도가 튼다고 할부 제도의 빈틈을 발견한 이들은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포니를 소유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물론 고액의 수수료를 포함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포니를 소유한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할부 금액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는 자동차를 압류당하고 만다. 운이 나쁘면 타인에게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에 속아 포니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포차로 이용되었다. 당연히 할부는 정상적으로 대납될 리가 없을 것이다. 당시에 카푸어가 되는 것은 브로커나 사기꾼을 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듯 당시에도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되었고 차 없이 배달하던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차를 가진 사업자에게 뒤처지게 되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 차를 구입하게 된다. 할부가 안되면 주위에 돈을 융통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말이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일해 빌린 돈을 갚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듯이 당시에도 사업이 잘 되면 씀씀이가 커지거나 다른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앞에 설명했듯이 차를 압류당하거나 대포차로 빼앗기고 말았다. 다시 말하지만 포니1의 가격은 228만 9,200원이고 그 당시 일반적인 월급쟁이는 4만 원을 넘게 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팀 네빗의 망나니 토끼입니다. 이번에는 선물로 받은 현대자동차의 포니1 프라모델을 조립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이후 오랜만에 프라모델을 잡아보는 거라 서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조립 전에 도색이나 접착제가 필요한가를 찾아보는데 MCP는 접착제 필요가 없다고 한 청소년분, 내가 그쪽보다 20년은 먼저 프라모델을 잡아봤습니다. 접착제 없이 이 언니를 완벽하게 조립하면 내가 피지급 프라모델 원하는 걸로 사드릴게. 프라모델 정보를 찾다가 문득 이 차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길래 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찾아보았고 당시 산증인으로 몸소 체험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카푸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집 없이 포니를 구입해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차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오래 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할부나 융통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망가지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술에 의지해 집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라고 하기에는 시발차가 있지만 당당히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해외에 나간 첫 차는 이 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기로 차를 구매한다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점이 없지만 결심이나 계획에 있어서는 저 당시 카푸어들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끄시는 카푸어님들께 한마디 올리자면 몇 개월